자, 오늘은 현재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 있죠. 자, 이렇게 또 블러부터 해서 세이까지 6개 코인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좀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까지도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블러부터 해가지고 좀 대응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검은 색깔 선을 보시게 되시면 이 100일선에 해당되는 선입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바로 이 100일선이에요. 근데 이전에도 보시다시피 이 100일선을 한 차례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이런 저항 구간에 막히면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자, 이번 역시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전에 급등했을 당시의 흐름들과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이전처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다가 상승분이 반납되고 다시 한 번 더 U자 형태를 그리면서 급등할 가능성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블러를 노리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내려앉았을 때, 그리고 이 그 매수 타점 자체는 현재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세가 나와줬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도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타점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10분봉 형태로 보셨을 때, 자, 항상 단타를 하시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거래량이 한 차례 크게 터지고 나서부터 해서 이전에 지지를 해줬던 지지 라인을 지켜줘야 됩니다. 지지 라인을 지켜줬을 때야말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주는 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구간일까요? 바로 34원 위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라인들을 이탈했을 때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일봉상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한 차례 아까 보셨다시피 과거에도 내려앉았다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줬잖아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한 차례 올랐다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또 나와줬을 때 이 윗꼬리 구간들, 그리고 박스권 상단 위치들 이렇게 보셨을 때 32원이랑 30원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노리실 수 있는 구간들은 30원 위치입니다. 이렇게 박스권 상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터치하고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차례 터치하고 반등 줬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블러 같은 경우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려고 하신다 하시면 30원 구간들을 타점을 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차례 이 34.7원 자리들 이렇게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투매가 나오게 돼요. 그 투매라는 것은 뭐냐면 물량이 대량으로 던져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그런 투매가 나왔던 구간들은요,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지해주고 있는 34.5에서 34.7원 자리들 밑으로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구간에 떨어졌다가 강하게 반등을 줬을 때 딱 여기까지 급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9.5원에서 그죠? 29.5원에서 30원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28.5원 이탈을 한다. 그럼 바로 대응을 해야겠죠. 우리가 노리는 1차, 자, 1차 추천 매수가는 요 자리들. 대응은 어디서? 1차 목표가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34.5원, 34원 이탈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온톨로지. 자,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자, 장기 이평선 라인들, 이 빨간색 선은 무슨 선? 200일선. 200일선 구간을 계속 저항 맞다가 돌파를 하고 떨어지더라도 지지를 해주면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도 지금 어쨌든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고 현 위치에서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강하게 거래가 터졌던 구간들을 항상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거래가 터졌던 위치들 지켜주면서 급등이 나와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매수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대응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위치는 뭘까요? 투매 나온 위치들. 자,
보시게 되시면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핵심 자리는 뭐냐면, 자, 여기도 지지 라인이죠. 여기도 지지 라인이죠. 지지 라인 깨니까 어떻게 돼요? 툼에 나오죠. 우리가 지금 어쨌든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자리 깨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버티기 위해서는 밑에서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항상 지지 라인을 깨면 급락이 나온다. 이 공식을 갖고 우리가 깨면 바로 대응을 하면 된다. 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기는 애매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레이디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어제 또 강하게 반등 보여줬죠. 자, 보시면 어떤가요? 자, 이것도 아까 보셨던 불러랑 비슷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자, 박스권, 자, 길게 보면, 크게 보게 되면 여기가 박스권 구간들이에요. 박스권 중간, 자, 박스가 작은 게 하나 있고요. 큰 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거 상단 구간은 얼마인가요? 920원짜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쪽 상단 구간은 얼마인가요? 957원이에요. 급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920원짜리들, 950원짜리들 딱 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딱 여기 박스권 하단이 940원이고요. 밑에가 900원 구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시면 이 라인들 지지를 해주고 나서 기술적 반등으로 강하게 반등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현재 투매 구간 어디까지 얼마예요, 여러분들? 투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자, 1시간 봉 기준 봤을 때 1120원부터 투매가 나와준 거예요. 자, 투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표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지금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1120원 구간대 도달했을 때 정리하시는 걸 권유해드리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매물 소화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1250원까지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이 자리까지 한번 더 기다려보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1040원 이탈하면 대응을 하신 편이 좋겠죠. 이것도 지금은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내려왔을 때 접근하기도 애매한 거라서 일단은 레이디움은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자,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또 솔직히 뭐 매수할 만한 것들만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자, 알고랜드나 미나 같은 경우만 좀 더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미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나 같은 경우도 대응하는 방법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투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기 깨니까 나왔죠. 여기가 95에서 96원짜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박스권 상단 구간이 요 자리거든요. 85원짜리들.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95에서 96원짜리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흐름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평선 라인들 저항 구간 막혔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고요. 아시겠죠? 지금 저희가 일단은 단타할 만한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보고 있는 것이고, 급등했던 것들이 오히려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계속 급등하는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보는 겁니다. 한번 상승을 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항상 추가적인 상승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휴미디파이 좀 보겠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한 차례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박스권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런 라인들을 지금 몇 차례 돌파를 시도를 하잖아요. 이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수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들 돌파시키는 척하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박스권 돌파 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삼가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좀 추천을 드릴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인 알트코인들 급등하는 거 말고는 사실 추천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구독자방에 올려드린 글인데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보다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 꽤나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는 0%에서 52%까지 올라간 거면 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국채금리가 지금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안정화되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이에요. 근데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9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기 위해
위해서는 못해도 한 7월 말에서 8월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침체에 가까운 시장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는 이 이슈가 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래도 지금 유가 상승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왔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는 게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아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을 띌 거고요. 아마 작년에 잭슨 미팅 때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금리 인하가 어떤 얘기예요?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성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이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 큰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들을 보인다라기보다는 현 시점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최소한의 5월 달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5월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과거에 보시면 금리가 9% 10%까지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금리가 아니고 이제 물가가. 그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 물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7월 달에 9%, 8월 달에 6%, 5%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7월 달에 급락 나오게 되고 6월 달, 7월 달 급락 나오고 바닥 움직이다가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면, 이미 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PC 인플레이션이 3.89%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말 물가가 많이 올라왔고, 이 물가가 언제 발표가 돼요? 3월 달에 물가는 4월에 발표가 돼요. 근데 4월 10일 날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물가 지표가,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높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최소한으로 안정이 되려면 정말 말이 안 되지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의 1, 2개월은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면 5월 달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전에 CPI가 발표되기 전에 정쟁이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물가는 고점일까요? 고점이지 않을까요? 고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에 대한 충격 때문에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리면 그때가 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단타를 하기보다는 4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 CPI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더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 단타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전에 한 차례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든 메이저 코인들은 좀 더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섣부르게 지금 빨리 단타를 수익을 보고 싶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주식으로 단타를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최근 여러분에게 추천드렸던 게 남선알미늄이었죠. 남선알미늄 1415원짜리에서 추천드렸고, 이제 어저께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MC 1150원에서 나가면서 14,000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40% 올랐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가지고 코인은 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아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방에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주식으로 단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 저희 구독자방 참고해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